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독일어 수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8과 격집의 동사 사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격집의 동사 3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격집의 동사 사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8이라는 숫자 독일어로 공부하고 가야겠죠. 8은요. acht, acht, acht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격집의 3격집의 동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 포인트였죠? 우리나라 말에서 3격이면 독일어에서도 대부분 3격이었죠. 그럼 우리가 따로 빼서 외웠던 3격집의 동사는 왜 그런 거였어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3격이 아닌데 독일어에서는 반드시 3격하고만 쓰이는 동사들, 즉 우리나라 말과 독일어의 차이가 있어서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저희가 3격집의 동사라고 따로 빼서 몇 가지 동사들을 외웠었죠. 그리고 그걸 제가 문법이 아니라 그냥 어휘를 늘리는 관점에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배울 4격집의 동사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사격을 늘리면 독일어에서도 대부분 사격을 늘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사격이 아닌데 독일어에서는 사격하고만 쓰이는 동사들이 있답니다. 바로 이런 동사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건 문법이 아니라 어휘력을 늘리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단어 공부의 일환으로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쉬운 것부터 시작하죠. 맨 먼저 나온 동사는 바로 kaufen 동사와 verkaufen 동사인데요. kaufen 동사는 사다 그리고 verkaufen 동사는 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근데 kaufen 사다라는 말 앞에 fair라는 말이 붙어서 반대말이 됐죠. 우리가 아직 분리동사 비분리동사를 공부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아직은 안 할 건데요. 일단 kaufen 앞에 fair라는 말이 붙게 되면 반대말이 돼서 팔다, 사다, 팔다, 사다, 팔다 이렇게 꼭 함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kaufen, 사다, verkaufen, 팔다 굉장히 자주 쓰이는 동사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as kaufst du? Was kaufst du? Was kaufst du? kaufen 동사. 나는 사다부터 그들은 사다까지 동사 변화만 해볼까요? kauf, kaufst, kauft, kaufen, kauft, kaufen. 그러면 팔다도 한번 주어를 빼고 동사 변화만 해볼까요? verkauf, verkaufst, verkauft, verkaufen, verkauft, verkaufen. 그래서 사다, 팔다. Was kaufst du? 너 뭘 살 거야? Was kaufst du? 너 뭘 살 거야? 우리가 지금 현재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을 보게 되면 Was kaufst du? 너 뭘 사고 있니? 라는 현재로도 이해가 되지만 보통 이건 좀 어색하죠. 너 지금 뭘 사고 있니? 이거보다는 Was kaufst du? 너 뭘 살 거야? 아직 사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뭘 살 거야? 라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물어보는 뉘앙스로 해석하는 게 이 경우에는 훨씬 더 자연스럽죠. 여기서 하나 알아두고 가세요. 독일어에서는요. 현재형이 미래형을 대신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독일어를 우리가 지금 현재형이라고 배우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현재형을 써도 앞뒤 문맥상 미래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다시 한번 바꾸어 말하면 독일은 현재형과 미래형의 차이가 없다. 아유, 이건 굉장히 쉽네요. 이건 하나 나중에 미래형이라는 문법에 대해서 배우긴 할 건데요. 일단은 독일어 현재형은 독일어 미래형 대신에 쓸 수 있다. 현재형, 미래형 구분이 없다. 이것만 머리에 일단
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너는 지금 뭘 사고 있니? 현재가 아니라 너 뭘 살 거야? 앞으로 뭘 살 거야라는 미래 의미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Was kaufst du? 그러면 뭘 살 거래요? Ich kaufe einen Rock und eine Hose. Ich kaufe einen Rock und eine Hose. 러, 치마, 호즈, 바지. 앞에서 다 배운 말이고요. 무엇을 사다, 사격이죠. 그래서 러, 남성 명사니까 치마 하나, einen Rock. 호즈, 여성 명사니까 사격, eine Hose. 그래서 ich kaufe einen 사격, Rock und eine Hose. 사격. 우리나라 말에서도 을르사다니까 독일어에서도 을르사다 사격 똑같죠? 아 쉽네요. 그럼 이번엔 뭔가를 팔아볼까요? Er verkauft ein Bild auf der Straße und sie kauft das Bild. Er verkauft ein Bild auf der Straße und sie kauft das Bild. 여기에서 일단 첨번은 단어가 나왔으니까 알고 가죠. 어떤 단어가 나왔나요? Straße, Straße 여성 명사고요. 거리, street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리에서 그러면 auf der Straße 이 auf란 말은 우리가 그 전치사의 auf 앞에서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간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 우리가 전치사를 본격적으로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일단은 덩어리째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그러면 auf der Straße 왜 여기 뒤에 여성인데 there가 되느냐 이때는 auf 뒤에 삼격이 오게 되어서 그런데요. 일단 이것도 나중에 배울 문법이에요. 일단은 덩어리째 거리에서 auf der Straße, auf der Straße 이 덩어리째로 거리에서란 말을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 반드시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가야 될 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 바로 우리가 로 끝나는 명사는 여성인 경우가 많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명사의 경우 성을 우리가 추측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깡그리 외워라.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법칙이었죠. 그런데 여기 하나 중요한 힌트가 처음으로 주어졌어요. 끝이 라는 스펠링으로 끝나는 명사는 성이 여성인 경우가 많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래서 Straße 에로 끝났죠? 여성이에요. Hose 에로 끝났죠? 여성이에요. 에로 끝나면 여성인 경우가 많구나. 머릿속에 쏙 집어넣고요.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볼까요? Er verkauft ein Bild 그림을 팔고 있고요. 중성명사입니다. Auf der Straße 거리에서 Sie kauft 그 여자는 산대요. 뭘? Das Bild 그 그림을 산대요. 즉 그 남자는 거리에서 그림을 하나 팔고 있고요. 그 여자는 바로 그 그림을 삽니다. 부정관사, 정관사 왜 앞에서 부정관사고 뒤에서 정관사인지 이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verkaufen 팔다예요. 중성명사니까 ein, eines, einem, ein 맡겨왔고요. 그 그림을 그 여자는 사다. 역시 사격이 와야 되고 중성명사니까 das, des, dem, das 역시 맡겨왔죠. 그래서 그 남자는 길거리에서 그림을 하나 팔고 있고 그 여자는 그 그림을 산다. 예문을 들어보죠. Er verkauft ein Bild auf der Straße und sie kauft das Bild. Er verkauft ein Bild auf der Straße und sie kauft das Bild. 중요한 문장들이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fragen 동사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보통 fragen 하게 되면 물어보다, 묻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어때요? 누구에게 묻다죠. 근데 독일어에서는 누구를 물어보다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 귀에는 어색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듣기만 어색한 거고 독일인들은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누구를 물어보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구에게 물어보다 삼격을 쓰는데 독일어에서는 누구를 물어보다 그래서 사격을 쓰는구나. 드디어 우리나라 말하고 다른 경우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fragen. 한번 중요하니까 나는 물어보다부터 그들은
물어보다 같이 한번 변화를 해볼까요? 다 같이 따라 해보세요. Ich frage. Du fragst. Er fragt. Wir fragen. Ihr fragt. Sie fragen. 묻다. 그런데 중요한 점, 우리나라 말과는 달리 누구를 묻다, 누구를 묻다. 그래서 반드시 뒤에 사격이 온다는 점. 구체적으로 예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뭐라고 물어봤어요? Warum fragst du mich? Warum 뭐였죠? 왜? 라는 말이었죠. 너 왜 나한테 물어봐? 너 왜 나한테 물어봐? 아, 나한테니까 mir mich. mir 아니야? 아니에요. 독일어에서는 너 왜 나를 물어봐? 어색하지만 독일어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Warum fragst du mich? 그래서 사격인 ich, mir, mich에서 mich가 왔죠. 그럼 이 말도 한번 해보실래요? 너는 왜 그 남자한테 물어봐? Warum fragst du? 그 남자 어떤 형태가 와야 되죠? Er, ihm, ihn. Warum fragst du ihn? 사격이 와야 되고요. 너는 왜 그 여자한테 물어봐? Sie, ihr, sie.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Warum fragst du sie? 이렇게 와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fragen 동사 뒤에는 사격이 와야 된다. 이거 굉장히 혼동하기 쉬우니까 머릿속에 쏙 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문은 어떤 게 나왔죠? Wen fragst du? Wen fragst du? Wen fragst du? 이 wen도 앞에서 다 배운 말이에요. 아직도 이게 뭔가 어리버리 하시는 분 없겠죠? wen은 바로 wer, 누구의 사격이죠. 그래서 wen fragst du? 너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우리나라 말에서는 누구한테 삼격이지만 독일어로는 너 누구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wen fragst du? wen fragst du? 너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니? 그랬더니 대답을 내가 너한테 물어보지 누구한테 물어보겠어? Ich frage dich. Ich frage dich.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좀 바보 같은 예문이지만 문법적인 연습을 위해서 만든 예문이니까 바보 같은 내용이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이해하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Wen fragst du? Ich frage dich. Wen fragst du? Ich frage dich. 그 다음 예문을 한번 볼까요? Er fragt sie, aber sie antwortet nicht. 자, 여기 이제 여러분 다 이 예문 제가 해설하기 전에 다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Er fragt sie.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물어봐요. Aber 그런데 sie antwortet nicht. 그 여자는 antworten 대답해요. nicht.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물어보는데 그 여자가 대답을 안 하네. 바로 이런 문장이에요. 못됐죠. 대답 좀 해주지. Er fragt sie, aber sie antwortet nicht. antworten. 삼과에서 우리가 삼격 동사 배울 때 배운 말이죠. antworten. 누구한테 대답하다. 독일어도 우리나라 말도 삼격, 독일어에도 삼격이었어요. 그런데 물어보다. Er fragt sie. 그녀를 물어보다. 우리나라 말은 에게 물어보다 삼격인데 독일어로는 그녀를 물어보다 사격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우리나라 말하고 혼동되는 경우에 두 번째 중요한 동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bitten. bitten 동사인데요. bitten은 부탁하다예요. 자, 우리나라 말에서는 누구한테 부탁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독일어에서는 누구를 부탁한다. 굉장히 어색하지만 할 수 없어요. 독일 사람들이 누구를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그냥 누구를 부탁한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부탁한다부터 그들은 부탁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ch bitte. Du bittest. Er bittet. Wir bitten. Ihr bittet. Sie bitten. 자, 이거 do하고 er에서 do bittest 아니라 그랬죠. er bittet 아니라 그랬죠. du bittest. er bittet.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문을 보면서 볼까요? Ich bitte dich. Ich bitte dich. Ich bitte dich. 난 너한테 부탁 좀 해. 너한테 좀 부탁할게. 절박하죠. 너한테지만 독일어에서는 너를 부탁할 때 그래서 du dir dich. 사격이 왔고요. Ich bitte Sie. Ich bitte Sie. Sie. 크게 쓰였죠? 당신한테 부탁드릴게요. 절박하죠, 역시. Ich bitte Sie. Sie, I는 Sie에서 Ich bitte Sie. 사격이 왔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은 살면서 안 겪는 게 좋죠? 나 너한테 부탁 좀 할게. 당신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Ich bitte dich. Ich bitte dich. Ich bitte Sie. Ich bitte Sie. 따라할 때도 감정을 실어서 하면 훨씬 더 잘 외워집니다. Wen bittest du? Wen bittest du? 너 누구한테 부탁할 거니? 여기에서도 역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넌 누구한테 부탁하고 있니? 현재로 안 하고 너 누구한테 부탁할 거니? 라고 미래로 말했죠? 독일어는 현재와 미래의 구별이 없이 똑같은 형태로 쓰고 앞뒤 상황을 봐서 현재인지 미래인지 판단하면 된다. 굉장히 쉬워요. Wen bittest du? 넌 누구한테 부탁할 거니? 나 그 남자한테 부탁할 거야. Ich bitte ihn. Ich bitte ihn. 나 그 여자한테 부탁할 거야. Ich bitte Sie. Ich bitte Sie. 사격 나는 그를 부탁할 거야. 나는 그녀를 부탁할 거야. 그 다음 나는 너희한테 부탁할 거야. 독일어로는 나는 너희를 부탁할 거야. Ich bitte euch. Ich bitte euch. 나 그 사람들한테 부탁할 거야. Ich bitte Sie. Ich bitte Sie. 나는 Ich bitte Sie. Ich bitte Sie. 이건 뭐예요? 소문자 Z야 대문자 Z가 나왔죠? 앞에는 뭐겠어요? Ich bitte Sie. 눈으로 보게 되면 나는 그 여자를 부탁할 거야 혹은 그들을 부탁할 거야가 되겠죠? 근데 뒤에는 대문자로 쓰이게 되면 Ich bitte Sie. Ich bitte Sie. 나는 당신한테 부탁할게요 라고 하지만 눈을 감아보시고 한번 이 음성만 들어보시면 Ich bitte Sie. Ich bitte Sie. 눈을 감고 Z만 들어보면 이게 그 여잔지 그들인지 당신인지 구분이 안 되죠? 앞뒤 상황 어쩔 수 없어요. 앞뒤 상황에 따라서 그 여잔지 그들인지 당신인지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이제 부탁하는 김에 부탁을 좀 더 확장해 볼까요? 뭐라고 확장을 하죠? Ich bitte dich dringend. Ich bitte dich herzlich. 자, Ich bitte dich. 너한테 부탁 좀 할게 라고 하는데 뒤에 Ich bitte dich herzlich. herzlich라는 말이 나왔죠. 부사어가 붙었어요. 너한테 좀 진심으로 부탁할게. 이 herzlich라는 말은요. 독일어에서 아직 우리가 이 단어를 배우진 않았지만 herz 하게 되면 우리 심장, heart를 의미해요. 그래서 herzlich, 심장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니까 진심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 너한테 좀 진심으로 부탁한다. 그럼 뒤에 이 dringend라는 말은 뭘까요? 이것도 역시 부사인데요. dringend, 급박하게, 긴박하게, 급하게, 나 너한테 좀 급하게 부탁할게 라는 말이에요. 둘 다 반드시 외워야 할 필수 어휘이므로 이번 기회에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한테 진심으로 부탁할게. Ich bitte dich herzlich. Ich bitte dich herzlich. 너한테 좀 급하게, 긴박하게 좀 부탁 좀 한다. Ich bitte dich dringend. Ich bitte dich dringend. 그래서 herzlich, dringend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짠, 그 다음 뭐가 나왔죠? 이제는 동사와 전치사의 결합이라고 쓰였는데요. 뭐 제목은 좀 어렵게 나왔지만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영어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 동사는 특정 전치사와 같이 쓰이고 싶어 하죠. 예를 들어서 내 생각 좀 해줘요. 그럴 때 어때요? think라는 동사를 하게 되면 어때요? 내 생각 좀 해줘요 할 때 think of. 왜 think about은 아니에요? 물론 think about 한다 그래서 원어민이 못 알아듣진 않겠죠. 그런데 think about보다는 습관적으로 think of. of라는 전치사와 같이 쓰이고요. 또 어떤 영어 단어가 있을까요? take care. take care 다음에는 어떤 전치사가 주로 오죠? take care of.
여기에서도 왜 for가 take care for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꼭 굳이 of만 써요? 원어민들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쓰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도 특정 동사가 특정 전치사하고 즐겨 결합되듯이 독일어에서도 특정 동사는 특정 전치사하고 쓰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사 외우기도 힘든데 앞으로는 이 동사가 어떤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지 같이 짝을 이뤄서 외워야 될 필요가 있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모든 동사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기초 단계에서 꼭 배워야 될 필수 동사들은 특정 전치사와 결합되는 경향이 강한 것들이 몇 개가 있고요. 이걸 이제부터 하나하나 골라서 중요한 것만 외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한번 보면 우리가 앞에서 fragen, 물어보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fragen 동사는 제일 중요한 문법적인 특징이 뭐였죠? 첫째, 우리나라만과는 달리 누구를 물어본다 그래서 사격이 와야 된다. 뒤에 반드시 사격이 와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법적인 특징이었고요. 둘째, 우리나라 말에서 누구한테 무엇에 대해서 물어본다. 이렇게 주로 쓰이죠. 독일어에서도 무엇에 대해서라는 부분이 특정 전치사가 오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fragen 같은 경우는 어떤 전치사가 오느냐? nach. 우리 nach라는 전치사는 이미 앞에서 배운 전치사예요. 뭐 ich fahre nach Seoul. 나 서울로 갑니다. Ich fahre nach 부산. 나 부산으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도시 이름이나 나라 이름 앞에 붙은 nach 같은 경우는 어디를 향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뜬금없이 여기서는 nach가 fragen 동사와 함께 쓰여서 무엇에 대해서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이 돼요. 우리가 아직 전치사를 제대로 공부를 안 했는데요. 슬프게도 놀랍게도 독일어는 전치사 역시 뒤에 특정 격하고만 쓰이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서 본격적으로 파헤칠 텐데요. 일단 nach라는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삼격이 와야 된다. 일단은 이렇게 듣고만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 뒤에 fragen 동사 뒤에 사자, nach 전치사 뒤에 삼자가 이렇게 오는 건요. fragen 동사 뒤에는 반드시 사격, 목적어가 오고 nach 뒤에는 반드시 삼격이 와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거 fragen 사격, nach 삼격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fragen 사격, nach 삼격. 누구를 물어보다 사격이 와야 되고요. 무엇에 대해서 할 때 nach라는 전치사가 쓰이는데 이때 nach 뒤에는 반드시 삼격만 와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무엇에 관해 묻다. 자연스럽게 말하면 누구에게 무엇에 관해 묻다 하는 말이 바로 fragen, 사격, nach 삼격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는 나한테 길을 물어본다 라고 해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 남자가 나한테 물어봐요. 이건 er fragt mich. 나를 물어봅니다. 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길이란 말 Weg. 영어의 way랑 비슷 꼬르르 맞아. Weg. 남성 명사고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nach dem Weg이라는 말은요. 왜 여기가 them이 됐어요? nach라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삼격이 와야 되니까 der Weg, des 이 격을 말을 안 한 건 우리가 아직 안 배워서요. dem Weg, den Weg. 그래서 여기는 nach dem Weg. 길에 대해서 물어본다. 라고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er fragt mich nach dem Weg. 그 남자는 나에게 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길을 물어봅니다. 뭐 이런 말이겠죠? Er fragt mich nach dem Weg. Er fragt mich nach dem Weg. 자, 그러면 이번엔 또 뭘 물어볼까요? Ich frage sie nach der Zeit, aber sie antwortet nicht. 여기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하나 또 나왔네요. Zeit. 시간이라는 말이고요. 이 시간이라는 이 명사는 여성 명사예요. 뭐 에로 안 끝났어도 모든 명사가 에로 끝나야 여성인 건 아니에요. 대부분 여성 명사인 경우가 많을 뿐이에요. 이 Zeit란 말은 시간, time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한테 물어본다. 그녀를 물어본다. Ich frage sie. 시간에 대해서 물어본다. nach.
뒤에는 반드시 삼격이 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zeit가 여성이니까 die, der, die 삼격 der가 와서 nach der Zeit, nach der Zeit. 그래서 나는 그 여자한테 시간에 대해서 그녀에게 시간에 대해서 물어본다 하게 되면 ich frage sie nach der Zeit. Ich frage sie nach der Zeit. 이렇게 하는데요. Aber sie antwortet nicht. 그 여자는 또 대답을 안 하나 봐요. 이 여자는 뭐 프로 불대답인가 봐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그 여자는 대답을 안 한다. 대꾸를 안 한다. Ich frage sie nach der Zeit, aber sie antwortet nicht. Ich frage sie nach der Zeit, aber sie antwortet nicht. 자, 그래서 fragen 사격 낙삼격. 지금 fragen 뒤에 사격이 오는 것만 해도 머리가 어질어질한데 nach라는 전치사까지 외우려고 해서 머리가 폭발할 것 같고 이 nach는 심지어 뒤에 삼격하고만 써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입력을 하다 보면 머리가 포화 상태가 돼버렸죠. 어쩔 수 없어요. 포화 상태 터지지 않게 잘 얼음찜질을 해가면서 다음 동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ntworten 대답하다 누구에게 대답하다 우리나라 말도 삼격이고 독일어도 삼격이야. 너무 쉽죠? 그런데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서 대답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auf라는 전치사가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은 antworten 삼격 auf 사격. 왜 여기에 3, 4 숫자가 나왔죠? antworten 다음에는 누구에게 대답하다 삼격. 여기까지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auf란 전치사 나왔는데 어때요? 뒤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격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antworten 삼격, auf 사격 이렇게 썼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삼격, 무엇무엇에 대하여라는 부분이 사격이 와준다. 이것도 그냥 단어로 외워버리도록 하세요. 그럼 하나 궁금한 게 있죠. 아까 누구한테 무엇에 대해서 묻다라 할 때는 무엇에 대해서 nach라는 전치사를 썼는데 왜 여기에서는 또 무엇에 대해서가 nach가 아니라 뜬금없이 auf라는 전치사가 나왔죠? 어쩔 수 없어요. 무엇무엇에 대하여라는 뜻은 독일어에서 하나의 전치사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전치사도 쓰이고 저 전치사도 쓰일 수밖에 없어요. 마치 영어도 마찬가지죠. 무엇무엇에 대해서란 말 할 때 우리가 쉽게 about이라는 말도 쓰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뭐 of라는 말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전치사가 동사에 따라서 그건 뭐 원어민 맘이죠. 우리가 이건 분기한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그냥 덩어리째 antworten 삼격, auf 사격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머리가 똑똑한 학생들은 벌써 눈치를 챘을지도 몰라요. 아까 이 auf라는 전치사 배울 때 거리 길거리에서라는 말은 뭐 auf der Straße 이렇게 삼격으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또 왜 auf 사격이 됐느냐? 이 auf라는 전치사는요 상황에 따라 삼격도 되고 사격도 돼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사격이 된 거고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의 머리가 폭발해 버리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 말은 흘려 들으세요. 그러면 급하게 머리가 터지기 전에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Er antwortet mir auf die Frage. Er antwortet mir auf die Frage. Er antwortet 대답해 준대요. mir 나에게 대답해 준대요. auf die Frage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남자가 나에게 대답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antworten 나에게 mir가 왔고요. auf die Frage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준다는데요. 이 frage란 말 처음 나왔네요. 질문이라는 말이고요. 이 말을 보게 되니까 물어보다 fragen fragen 동사에서 파생이 된 말이군요. fragen 물어보다 질문하다 명사로 바뀌면 되면 frage라게 되고요. 에로 끝났어요. 성이 뭘까요? 여성이에요. 이제 에로 끝나면 여성이구나 찍어도 돼요. 90% 이상 맞아요. 그래서 frage 하게 되면 질문이라는 명사가 됐고요. 명사가 됐기 때문에 앞에 대문자로 썼죠. 독일어의 모든 명사는 반드시 언제 어디서나 대문자로만 쓴다. 이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해 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준다 그랬기 때문에 auf die Frage 여성 사격이 왔죠. die, der, die이기 때문에 여성 사격이 왔고요. Er antwortet mir auf die Frage 그 남자는 나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다.
Er antwortet mir auf die Frage. Er antwortet mir auf die Frage.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거 쌍으로 외워두세요. 물어보는 것과 대답하는 거. 누구를 물어본다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게 대답한다 무엇에 대해서. 그래서 fragen 사격, nach 삼격, antworten 삼격, auf 사격. 이거 쌍으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독일어에 동사가 몇백 개, 몇천 개가 있을 텐데 모든 걸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아니에요. 다행스럽게도 이런 식으로 쌍을 이루는 동사들은요. 제가 얼추 추려봤을 때 한 100개, 2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다행스럽죠. 근데 문제는 이 100개, 200개 정도 되는 동사들이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될 필수 어휘들이에요. 잘 안 쓰는 동사들은 이렇게 어렵게 정치사하고 결합도 안 해요. 근데 자주 쓰이는 동사들일수록 불규칙이 많고 자주 쓰이는 동사들일수록 전치사와 쌍을 이뤄서 이렇게 하나의 팀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더라. 어쩔 수 없어요. 함께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가죠. 우리가 bitten 동사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누구에게 부탁한데 독일어로는 누구를 부탁한다 그래서 사격이 와야 되고요. 무엇무엇에 대해서 부탁을 하다 무엇무엇에 관해 부탁하다 이라는 전치사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대해 무엇무엇에 대해라는 말은 동사에 따라서 nach가 쓰이기도 하고 auf가 쓰이기도 하고 이 bitten 같은 경우는 이라는 전치사 같이 쓰여서 하나의 팀을 이루고요. 무엇무엇에 대해서라는 부분이 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는 반드시 사격이 와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에 관해 부탁하다 그러면 bitten 사격, 사격 이렇게 외워두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뭘 부탁하는지 볼까요? 처음 나온 명사인가요? 했던 것 같은데 어쨌건 Freund 하게 되면 friend라는 말이고요. Freundin 하게 되면 뭐겠어요? 남성 명사 뒤에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 중에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말 남성 명사 뒤에 n이 붙게 되면 여성 명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Freund 하게 되면 남자 사람 친구, Freundin 하게 되면 여자 사람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인 친구는 Freund, 여자인 친구는 Freundin. 발음 이거 에우 아니죠? Freundin 꼭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가 뭘 부탁하는지 볼까요? Ein Freund 한 친구가 bittet 부탁한대요. mich 나를 부탁한대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나에게지만 독일어에서는 나를 부탁한다. 사격이라 그랬어요. Geld. 아이고야. 나한테 돈을 부탁하고 있대요. 불쌍하네요. Ein Freund bittet mich um Geld. Ein Freund bittet mich um Geld. Geld라는 말도 우리가 배웠던가요? Geld 하게 되면 돈이라는 말이고요. 중성이에요. 왜 중성일까요?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다 사랑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Geld는 중성이라고 좀 악질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가 그 친구 아니죠? ein 부정과자니까 어떤 친구라고 제가 했어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돈을 부탁한다. Ein Freund bittet mich um Geld. Ein Freund bittet mich um Geld. 자, 그 다음 예문을 또 볼까요? Er bittet sie um Hilfe, aber sie hilft ihm nicht. 자, 먼저 어휘부터 살펴보면요. Hilfe,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삼격 지배동사에서 helfen, 동사 배웠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누구를 돕다인데 독일어에서는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 그래서 삼격 동사인 것이 제일 중요한 문법적인 포인트였고요. 또 중요한 문법적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helfen, 어때요? 불규칙 동사였죠. 그래서 do에서 helpst가 아니라 hilfst, eher에서 helped가 아니라 hilft 이렇게 바뀌었던 중요한 문법 요소를 두 가지나 포함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helfen, 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그래서 명사로 파생이 되면 hilfe, 도움이 되고요. 에로 끝났네요. 성은요, 여성이겠죠. 그래서 er bittet sie Hilfe.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부탁한다. 무엇에 대해서? Hilfe.
도움을 달라고 좀 부탁을 한다. 그래서 이 비튼 사격 사격은요 무엇을 좀 해달라고 부탁한다. 사실은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여자한테 도움을 부탁하는데요. Aber sie hilft ihm nicht. Sie hilft ihm nicht.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돕지 않는다. 되게 못됐다 이 여자. 자, helfen 동사 3격 동사의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그 남자에게 i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ber sie hilft ihm nicht.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도움을 부탁하지만 그 여자는 그를 돕지 않는다. Er bittet sie um Hilfe, aber sie hilft ihm nicht. Er bittet sie um Hilfe, aber sie hilft ihm nicht.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우리는 사격지배 동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사격지배 동사 대부분은 우리나라 말에서 사격이면 독일어도 사격인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극히 일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격이 아닌데 독일어에서는 사격으로만 쓰이는 동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극히 일부의 동사들을 제가 지금 뽑아서 공부하는 거지 모든 동사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0개 정도 동사만 여러분이 외우면 완벽하게 이 격지배 동사 3격이니 4격이니를 마스터할 수 있고요. 나중에 뭐 중급 과정을 보게 되면 2격 지배 동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또 중요한 두 번째 문법적 포인트 뭐가 있었죠? 특정 동사는 특정 전치사하고만 결합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동사가 그러느냐? 아니에요. 겁먹을 필요 없고요. 한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은 100개 정도의 동사, 진짜 억지로 늘리면 한 200개 정도의 동사만 특정 동사, 특정 동사 이 결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만 외워두면 되는데요. 사실 뭐 중급 단계에서는 100개 정도의 동사만 외우면 거뜬하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schüss!